네, 먼저 손민희 대표님을 좀 소개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소개해 드린 것보다 저희 피스빌딩에서 유일하게 손민희 대표님과 만나서 식사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피스빌딩 사람들의 대표이신 손장훈 대표님께서 손민희 대표님을 소개해 주시고 손민희 대표님께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피스빌딩 사람들 대표 손장훈입니다. 예, 손미 대표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손미 대표님을, 어, 소개한 사람, 혹은,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손미 대표님 소개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소개한 곳은 방금 이렇게 시청을 하셨는데, 우리 학교가 손미 대표를 소개했어요. 이게 저한테. 제가 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한 10몇 년 동안 이 우리 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뭐 지키는 시민 모임을 쭉 해오셨더라고요. 네, 해오시면서 아, 이런 일을 좀 알려야겠다. 나도 좀 뭐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로 가다 보니까 손민희 대표님이 어쩌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나?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부산에서 쭉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동들이 어쩌면 한반도라고 표현하면 통일과 평화 운동을 쭉 해오시다가 어, 감옥에 있는 어떤 뭐 옥바라지 하다가 그 분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천으로 와서 뭐 자녀를 낳고 그 따님이 계신데 그 따님과 그 사위와 딸이 이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다. 그 정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고 뭐 그 정도로 알게 됐는데 너무 압축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풀어내면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 있었는데 저도 뭐 누구와 관계 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근데 만나지는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거의 비슷한 어떤 역사적인 시기에 같이 있었지만 몰랐던 사람을 이렇게 우리 학교가 손미 대표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미 대표님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 회복적 정의협회 회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환영해 주시고 이야기 손님이신 손미 대표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식사들을 다 못하셨을 것 같은데, 예, 최대한 시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손장훈 선생님이 너무 막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냥, 어, 이렇게 살다 보니 이 일이 필요하고, 또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이 일을 하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때로는 불편합니다. 이러한 현실의 상황이. 근데 또 묘하게도 저만 불편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닿으면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저처럼 불편한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 그게 제 역할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나자면 언제나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달라면 뭐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그냥 제가 경험한 것,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저와 같은 불편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그 손장훈 선생님하고 몇 분이 얼마 전에 히로시마를 가셔가지고 히로시마 학교도 방문하고 거기서 라인으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연결이 돼가지고 히로시마 학교를 봤는데 영화를 한다는데 우리 영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짜고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외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랬더니 한국에 사신대요. 그럼 요즘은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조선학교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물은 거예요. 남북관계 워낙 경색되고 이 정권, 그러니까 이제 뭐 물러난 정권이지만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한 2년 정도 다 길이 막혔어요. 우리가 갔다만 오면 통일부에서 바로 과태료를 때리고 막 탄압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우리가 또 탄압을 받을 걸 걱정도 많이 하고, 이래서 2년 동안은 민간 단위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손장훈 대표님 다녀오셔가지고 히로시마 학교를 갔다 왔더니 너무 궁금했어요. 이 단체는 도대체 어디인가? 이분은 누구인가? 어떻게 아무도 못 가는 이 2년 동안 여기를 뚫고 가셨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던 차에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고, 마침 이 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세계를 보신 거잖아요. 우리가 좀 알지 못했던.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 사람을 또 알게 되고, 저도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다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이 있다. 혹은 너무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한번 줌으로라도 와서 경험을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좋습니다. 흔쾌히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의를 다니기는 많이 다니는데 줌은 참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보이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의 눈빛을 좀 서로 보면서 어떨 때는 제가 얘기할 때 막 어떤 분들이 막 우셔요. 그러면 또 이 주책 맞아가지고 상대방이 울면 또 따라 울어요, 막. 그러다 보면 막 이야기가 또 사실은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더 감정이 더 이렇게 전달될 때도 있고 이러는데 이 줌은 잘 안 보여요. 선생님들이 그냥 눈빛은 안 보이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거나 뭐 어떨 때는 뭐 좋아요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이런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하려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셔야 돼요. 눈빛 안 보여요. 예, 예, 이런 거 좋아요, 이 선생님. 예, 경남의 하경남 선생님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영상을 보셨는데 영상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조금 지났어요. 근데 이걸 뭐 어떤 다큐 창작소에서 만들었는데 또 수정 보완하는 게 나레이션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근데 뭐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제 강의 전에 그래도 한번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그 영상 하나만 보고 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 영상에 모든 거를 실제는 설명을 다 해주고 있는데, 다만 10년 이상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조선학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수다 떠는 거예요. 제가 편안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리고 자료는 제가 여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제 이야기는 편안하게 들으시고 더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이 아이들이 탄압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실제 이제 일본에 우리 학교 이러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남쪽에 있는 한국에 있는 우리 학교 이 지원하는 무슨 모임인가 보다 이랬는데 조금 생소하셨을 겁니다. 조선학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저도 사실은 이 일을 알기 전에는 있다라는 사실을 막연히 알았지 이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학교를 제가 알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또 경험하고 이런 걸 쭉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는 제1조선학교가 있어요. 이 조선학교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시절을 겪었잖아요. 36년간. 이 일제시대 36년 동안 일본으로 강제징용되거나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피해 있거나 등등 일본에서 사시는 그분들이 일본에서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으셨어요. 그때 우리 제1동포들의 숫자가 끌려간 숫자, 남아있는 숫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200만이었어요. 이 200만 중에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북쪽이 고향인 사람들은 거의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학교를 가봐도 남쪽이 고향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만났을 때 아이들한테 교장 선생님이 물어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가 고향인 사람, 어디가 고향인 사람, 어디가 고향인 사람,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주도가 제일 많아요. 제주 4.3 사건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요. 제주도가 많고, 그 다음에 주로 바닷가를 접해 있는 데들이 많아요. 경상도, 전라도, 상대적으로 경상북도, 충청도 이런 데는 또 조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에 있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실제 북이 고향인 사람은 거의 돌아가고, 그때 당시 이승만 정권이잖아요. 이승만 정권의 기민 정책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별로 반기지를 않은 거예요. 돌아가는데 조건을 달고 반기지도 않은. 그리고 이렇게 그때가 45년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분단될 줄 그때 끌려간 사람들은 다 조선 사람들이니까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조금 이따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남아있던 사람이 그 뒤에 분단이 되고 나라가 두 개가 되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1세, 2세, 3세, 4세, 심지어 5세까지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제일 동포들이에요. 이 60만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다 돌아가고 나서 남은 60만이. 이 조선 사람들은 3명 이상만 모이면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조련이라는 제일조선인 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그리고 10월에 바로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음에 46년 4월에 국어 강습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언젠가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때까지 우리말을 잘 써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문화를 잘 지켜야 되겠다. 우리 어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해서 만드는 게 조련이라는 조직이 국어 강습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국어 강습소가 지금의 조선학교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48년도에 이 60만이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 전역에 학교를 만드니까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과거잖아요. 잘못된 그 과거를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이 조선학교를 만들고 조선학교를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과거사 지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조선학교가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48년 1월부터 학교 폐쇄령을 내려요. 조선학교를 다 없애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만들어 놨건데.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전국적으로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마구치라는 지역에서는 그냥 폐쇄령이 취소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 선생님들이 나중에 소리어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또 아시겠는데 4.24 한신투쟁, 4.24 민족투쟁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될 거예요. 4.24는 뭐냐면 1월 달에 학교 폐쇄령을 내리니까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우리 동포들이 4월 달이 정점이 되어요. 4월 24일이 정점이 되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끌려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사는 곳이 한신 지방이에요. 오사카, 큐슈, 오사카, 교토, 고베 이런 쪽 한신 지방에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싸움이 팍 일어나니까 그거를 기념해서 4월 24일을 기점으로 한신 지방에서 투쟁이 많이 일어났다 해서 4.24 한신 투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 동포들이 4.24라고 쓰지 마라. 4.24는 써도 되지만 한신이라고는 쓰지 마라. 이게 일본 전역에서 우리 동포들이 싸웠는데 다만 많은 수가 한신 지방에 모였다라는 건데 그걸 한신 투쟁이라고 하면 온갖 지역에서 싸움했던 우리 동포들이 너무 서운하지 않겠냐. 이래서 지금은 4.24 민족교육투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해마다 4월 24일은 전국 각지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기념식도 하고 추념식도 하고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동포들은 이 학교를 지켜왔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남은 동포들의 숫자가 얼마라고 했어요? 손으로 한번 말해주세요. 네, 60만이라고 했죠. 네, 60만이 남았는데
이 4.24 투쟁에 전력 벌리는 이 투쟁에서는 130만이 움직였어요. 나머지는 누굴까요? 60만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 다 빼고 나면 숫자가 그 반 정도나 한 3분의 2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130만이 싸웠다라는 거는 나머지는 일본 사람들이에요. 양심적인 일본 사람들이 그때도 조선학교 민족, 조선민족의 투쟁에 함께 해주셨던 양심적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영상 맨 마지막에 한 분씩 말하는 거 기억나세요? 고교도 유보도 앞으로 화이팅이라고 했던 그분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동포들 그리고 조선학교 아이들과 함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해주는 양심적인 분들이에요. 그분 대부분들은 학교 교사 출신들이에요. 정년퇴직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을 만나면 선생님들은 아마 48년에 싸웠던 그 민족교육투쟁의 일본 사람들의 후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기 조상들도 양심이 있고 자기들도 이 양심을 잘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학교가 그때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500개가 넘게 있었어요. 48년에 국어강습소 만들고 학교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근데 지금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64개, 135개 학교가 남았다라고 얘기해요. 64개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도쿄 초, 중, 고급 학교를 하나로 치면 64개예요. 히로시마 유초, 중, 고급 학교를 하나로 치면. 근데 유치원, 초급, 중급, 고급을 전부 따로따로 다 떼면 135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몇 년 전 상황이에요. 지금 학교가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학교가 주는 것도 있지만 특히 조선학교가 줄어드는 이유는 탄압과 차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바로바로 이 학부모들한테 직격탄으로 오니까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학교를 저희들도 제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느냐 경험을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했는데 부산에서는 청년 운동을 했었어요. 부산민주청년회라는 곳에서 청년 운동을 하면서 이제 통일 운동을 저는 대단히 중요한 운동. 그거는 물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시민 운동이든 어떤 운동이든 운동의 영역에 났을 때 선배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저도 제가 처음 만난 선배가 통일운동하는 선배였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다인갑다 하고 하게 됐고 이 사회운동에 좀 나서게 됐던 계기들은 80년 5월 광주였어요. 80년 5월 광주를 제가 이제 83학번인데 80년도 중반쯤에 광주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뭔가 지속적인 활동들을 하는 게 나의 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87년 6월 항쟁에도 길거리에 뛰어나가고 또 그게 이제 뭐 시작이 되어가지고 청년회 부산민주시민협의회에서 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하고 한때는 부산민주시민협의회에서 우리 집행위원장이었고 저는 회원이었고 뭐 이런 일을 같이 하기도 했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족회의라는 통일운동 조직을 만들었을 때 우리 공동대표였고 제가 집행위원장을 하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걸 하면서 부산에서는 그렇게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쭉 활동하면서 전국 여성연대라는 여성 조직에 일을 하게 됐었어요. 여성 조직에 일을 하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대협이라는 지금은 정의기억연대인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그 인권 문제라든지 그분들의 권리 문제 이런 거를 싸우는 정대협에서 대외협력위원장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마침 그 포럼이 있어가지고 역사 NGO 포럼이라는 게 있어서 일본의 도쿄에서 할 때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참가해서 저는 따로 발제는 없고 그냥 공부를 하는 거죠. 들으러 갔었는데 일본 분들이 나와서 계속 이제 뭐 발제 속에 물론 그때 이제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라든지 온갖 역사적 사안을 가지고 같이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던 맨 마지막에 첫 번째 발언했던 그분이 일본의 하세가와라는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역사 NGO 그 포럼에서 발언을 하시는데 계속 조선학교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얘기하시고 죄송합니다. 이게 큰일 났네. 배터리 부족이라고. 잠깐만요. 이게 하다가 꺼지면 큰일이. 잠깐만요.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켜놨는데 하다가 안 되면 저기 뭐야 저걸로 옮기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 잠깐만 제가 여기 일단 핸드폰으로 바로 한번 연결을 다시 할게요. 제 소리 들리나요? 네, 어휴, 천천히 하세요. 네, 이거 하다가 끊기면 바로 따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Recording in progress. 네, 죄송합니다. 끊어야 끊기면 바로 핸드폰으로. 아이고, 안 되겠네. 다시. 예, 두 개가 홀링 걸려서 끊어지면 제가 바로 다시 핸드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당황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거 처음이어가지고. 아이고, 네네. 하세가 선생님부터. 예, 하세가 선생님이 그 계속 한 3, 40분 동안을 한국에서 오신 이 역사 NGO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당신들은 역사적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의 분단 문제나 통일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면서 어떻게 해서 찾았습니다. 원인을. 이게 빠져 있습니다. 충분히 했는데 왜 이럴까 했더니 이게 빠져 있네. 예.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정말 역사 정의를 실현할 마음이 있냐? 그리고 이 통일에 대한 마음이 있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셨어요. 근데 야단치듯이 계속 호통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물론 뭐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왜 일본 사람한테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좀 기분도 상하고 이런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다가 끝나고 이른바 말한 뒤풀이 자리, 식사와 뒤풀이 자리를 갔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이 여기서 걸어오시는 거 보고 제가 불편해서 구석 자리에 숨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술을 들고 끝까지 와가 제 앞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통역하시는 분 한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선생 이야기 좀 합시다. 내가 그래도 선생 이름을 좀 들었다. 통일운동, 여성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통일운동과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 조선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일본 땅에서 지금 차별받고 탄압받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모른 척하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도 다이나믹 코리아라 가지고 다들 자기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이렇게까지 못했는데 부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이 조선학교 아이들 우리 제일동포들과 함께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성심껏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딱 바로 잘라서 거짓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들어보지도 안 하고 거짓말이라 하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오고 가고 막 했는데 그 선생님 얘기가 당신은 이 조선학교 문제, 제일동포들의 문제를 한국에서 사람이 올 때마다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하나같이 저하고 똑같이 대답한대요.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이 활동을 알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한국에도 너무 일이 많고 이런데 정말 그 선생님이 그런 인식을 갖는 거를 제가 한번 깨끗이 씻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가 2014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민주노총도 만나고 뭐 농민회도 만나고 기독교도 만나고 불교도 만나고 근데 만나는 분들마다 호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확 이라면 딱 붙잖아요. 아직은. 근데 미국이라면 약간 꼬리를 내리지만 그때만 해도 아니 이 일본 놈들이 우리 동포들 자기들이 식민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우리 동포들을 괴롭혀 막 이런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잘해보자 막 만나는 데마다 저는 그때 야 이거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대표들 세울 때도 아무래도 박근혜 정권 때이기 때문에 이제 탄압을 받을 거다. 조선학교 문제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정권으로는 좀 불편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조직을 만들고 뭔 활동을 하면 잡혀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대표를 맡아달라 그랬어요. 실천불교 성가의 그 스님한테 쭉 설명을 하니까 스님이 무슨 말인가 알았대요. 그래서 종교인들을 앞세워야 된다. 아직 우리 한국 사회가 종교인들을 탄압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스님한테 가장 종교인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스님입니다. 머리카락도 없고 도포자락 휘날리고 그리고 스님 잡혀가면 우리 그 저기 영치금 넣고 밥 사식 넣고 이런 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이제 제가 여성단체 대표였기 때문에 저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도 하기가 좋아요. 여성단체 대표가 이런 일을 하다가 잡혀갔다. 그리고 그 이 아이들을 위한 거다. 이러면 함께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고 다들 자기들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하기로 했어요. 저만 해도 조선학교가 뭐 하는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일단은 알리자. 그리고 가보자였어요. 알리자 가보자를 하고 우리가 이제 2014년도에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큰 조직이 만들어지겠다 쫙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2014년 4월 16일 정말 상상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4.16 세월호 참사가 터진 거예요.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수장되는 거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여성단체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부모님들하고 같이 농성도 하고 뭐 행진도 하고 그 일을 계속 하게 되었어요. 한참을 하다 보니까 4월, 5월, 6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근데 어느 날 연합뉴스에 잠깐 나오고 통일뉴스에 아까 우리가 봤던 장면 일본의 문부과학성 앞에서 아이들이 조선학교를 차별하지 말라 그 구호를 외치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제가 딱 보자마자 큰일 났다. 이거 하세가와 스님.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 또 나 또한 한국에서 거짓말 많이 하는 활동가들 중에 또 한 명으로 기억에 탁 남겠구나. 그 하세가 스님 생각이 나가지고 이 한국에서 간 활동가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구나. 그래도 또 일본 사람한테 그렇게 심겨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막 부지런히 하니까 빨리 만들자고 했습니다. 잘 만들지 말고 많이 만들지 말고 무슨 조직이라도 만들어서 알리고 가는 것과 그것만이라도 하자. 이러고 부랴부랴 해가 만드는 게 6월 13일 스님 한 분, 목사님 한 분, 저 이렇게 대표로 하고 아까 중간에 사진에 한번 보셨겠지만 그때 우리가 이제 발족식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6월 13일 날 발족식을 했는데 그때가 또 미선희 효순이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조직을 하는데 이렇게 가슴 아픈 날 또 조직을 만드냐.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분단의 역사에서는 어느 날짜 어느 하루를 가져와도 슬프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좀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뭐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면 달력을 봐가지고 아무 날짜 하나 해가지고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6월 13일 날 발족을 하고 알리는 거. 그래서 각종 집회에 계속 나갔습니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면 서명을 들고 나서 이런 조선학교가 있습니다. 조선학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를 우리가 서명을 합시다. 그러니까 종이 들고 집회 모임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한 팀을 딱 만들어가지고 주로 이제 여성단체 그리고 민주동문회, 농민 이렇게 해서 조선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할 때 미리 말했습니다. 혹여라도 이번에 방문하고 나면 그때 조선학교 방문하는 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정부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처벌을 감수하고 같이 가실 분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20명이 모였어요. 20명이 가게 됐는데 20명이 가가지고 학교도 가보고 뭐 이런저런 뭐 아이들 하는 행사도 가보고 이랬는데 정말 조금 충격이었던 게 아까 선생님들이 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일본의 문부과학성, 우리로 따지면 교육청입니다. 그 교육청 앞에서 비가 막 왔어요. 비 오는데 그 아이들이 고교 무상화를 실현하라. 조선학교를 차별하지 마라. 우리에게 배울 권리를 달라. 이거를 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야기한 고교 무상화, 이게 뭐냐면 일본 정부가 2010년부터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에 무상화를 그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무상화가 이제 쫙 된 거죠. 근데 일본에는 우리 조선학교 고등학교가 10개가 있어요. 외국계 학교가 43개가 있는. 근데 이 외국계 학교 43개 중에 필리핀 학교, 덴마크 학교, 중국 학교 이런 온갖 학교가 다 있는데 조선학교가 10개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 무상화, 심지어 있는 외국계 학교까지 33개까지 전부 무상화인데 조선학교 10개만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북과 관련이 있다. 북의 납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고교 무상화를 하면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간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고교 무상화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심지어는 2010년부터 실시를 하면서 13년도에는 조선 학교는 안 된다. 이런 거를 문부과학성 성령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른바 말하면 교육청에 해당되는 그 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고등학교 무상화에서 다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고교 무상화, 우리는 세금은 다 내고 있는데 왜 우리 권리를 주지 않느냐. 그리고 엄마들하고 같이 길거리에 가서 전단지도 나누고 서명도 받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시간은 흘러가 버리고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조선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선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대부분이. 근데 자기들은 조선대학교 가서 이제 1학년 지나고 이렇게 있는데도 자기 시절부터 안 됐던 그 고교 무상화가 지금 자기 후배들이 여전히 그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서명지 받고 전단 나눠주고 이런 걸 보면서 이 대학에 간 언니 오빠들 누나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때 조금 더 열심히 싸웠으면 우리 후배들이 저런 거를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겪고 있으니 우리라도 가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다 하고 금요일마다 문부과학성 앞에 가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금요일이 된 거는 아이들이 주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조선대학교가 일본의 서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 문부과학성은 아주 좀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금요일 날 이른 점심을 먹고 버스를 타고 전차를 타고 2시간 넘게 걸려가 오면 4시가 된대요. 4시부터 1시간 동안 구호를 외치고 자기 요구를 이야기하고 또 돌아가서 늦은 저녁을 먹게 되는 그게 일본의 문부과학성 앞에서 하는 금요행동이에요. 그 도쿄에서 한 금요행동은 이번 12월 12일이 되면 600차가 돼요. 12년이 넘나. 이렇게 간단할 줄 알았던 이런 요구들이
지금 600자까지 되고 한국에서 이걸 받아서 한 것도 벌써 500자가 넘었어요. 한 해 두 해면 끝날 줄 알았던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문부각성 앞에서 금류 행동을 하고 있는 그때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그날따라 또 비까지 왔어요. 비 오는 가운데 그 아이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어요. 교육받을 권리를 달라. 차별하지 마라. 고교 무상화를 실현하라. 너무 응당한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빗 속에서 그 아까 그 빨간 메가폰 그거를 들고 막 외치고 있는데 한 20명 정도가 이제 한 15명 정도가 여성들이었어요. 엄마들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야,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될 이 시간에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배우겠다라는데 그 배움을 거절당하고 차별당하고 이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배울 권리를 달라라는 이 기가 막힌 요구를 하고 있는 이게 너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생각하니까 괜히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비까지 오고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오더니 갑자기 마이크를 대고 한 말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울면서 얘기를 하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분단을 물려준 것도 미안한데 남의 땅에서 이렇게 민족적 자존심과 이 배우는 이거를 이어가고 있는 이게 탄압당하고 차별당하고 이렇게 길거리 나와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를 해야 되는 이 속에 있었는데 고향 사람들이 너무 늦게 왔다. 몰랐다. 미안하다.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다.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도 돌아가서 금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우리도 행동을 하겠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우리는 만나는 거다. 외롭지 않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금요일마다 만나서 계속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자.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또 받아서 하는 말이 고향 땅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알아주는 분들이 오셨으니 우리는 이제 정말 외롭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고향에서도 조국에서도 우리를 잘 모르는 걸로 알았다. 그러나 이제 고향 땅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우리도 힘을 내어서 절대 지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10월 말 11월인데 돌아와서 12월 5일부터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 모임에서 금요행동을 시작해서 우리도 지금 500차를 넘게 11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이 금요행동이 모범이다라는 것은 썩 좋지가 않은데 이게 이상하게 또 모범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 농민들은 일본 대사관 앞으로 계속 올 수가 없으니까 논두렁 밭두렁에서 금요일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손피켓을 가져왔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배울 권리를 조선학교 차별반대 고교 무상화 실현 또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런 일본말 영어 이런 걸 쓴 걸 가지고 논두렁 밭두렁에서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한 달에 한 번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11년 동안 금요일마다 하는데 부산말로 하면 빵꾸라고 얘기하는데 단 한 번의 빵꾸도 없이 이거는 뭐 일본 대사관 앞에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1인 시위를 합니다.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여러 명 하기도 하는데 이 11년 동안 단 한 번에 정말 이 빠지는 거 없이 아직까지 저번 주 금요일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계속 가서 1인 시위 해야 되냐. 근데 아이들하고 한 약속이다.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이 하는 한 우리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속에 그 조국이라는 표현, 고향이라는 표현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를 방문을 해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쪽에서 오신 선생님들, 좀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 같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조선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조선 사람입니다. 근데 나의 고향은, 우리들의 고향은 남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고향 또 조국은 북쪽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다가 그때 알게 됐어. 그러네. 우리 동포들을 만나거나 학생들을 만나면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나의 고향은 남쪽입니다. 나의 조국은 북쪽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민 정책에 의해서 남쪽은 돌아가지 못하고 북쪽은 거의 다 돌아가고 남아있는 60만이 학교를 어렵게 읽으면서 정말 그 길거리에 있는 돌 하나하나 다 잡아내면서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김치 공장에 어머니들이 일을 하러 가고 공사판에 아버지들이 일을 하러 가면서 돈만 생기면 전부 학교에 다녀서 만드는 게 오늘날의 조선 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대요. 50년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도 그 속에서도 학교를 지켜나가고, 이제는 분단이 되고 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속에서도 학교를 일구고 있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 57년 북으로부터 교육 원조비가 왔대요. 장학금이 오고. 그리고 57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해 2025년 4월 달까지 해마다 교육 원조비, 장학금 이게 5천억 원이 넘는, 환산하지 않아도 그때 액면가 그대로 하더라도 그때 우리 동포들, 이렇게 한번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포들한테는 그냥 자신들은 하나의 조선일 때 끌려간 거예요. 그 속에서 분단을 맞았지만 이게 분단의 상황을 우리처럼 그렇게 더 많이 절실하게 느끼는 건 있겠지만 그 분단을 그렇게 자기의 문제라는 이렇게 느끼지를 못해요. 조선 사람이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돌아가는 하나의 조국이고 고향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분단되고 돌아갈 날이 자꾸 멀어지고 이러는 속에 한쪽은 오지 마라는, 고향에서는 오지 마라라고 하는데 한쪽이 갈라진 조선의 한쪽에서는 교육 원조비를 보내고 장학금을 보내고 가을이면 밤을 보내고 감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 동포들은 감 냄새를 맡으면서 고향의 냄새다, 조국의 냄새다,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자신이 정말 어려워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손을 내밀어 주면 그 사람을 무엇라 부르겠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조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땅에서 반공교육을 받은 우리들로서는 이해하는 게 상당히 헷갈렸어요. 근데 제가 조선학교에 가보고 또 많이 가시는 분들이 한 가지 입장만 가지고 가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우리의 시각으로 청년계 학교다, 북의 학교다, 무슨 학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조선일 때, 조선 사람일 때 끌려갔고 그 사람들이 거기 남아서 학교를 일구고 조직을 일구고 민족을 일구고 그때 가장 절실한 도움을 준 단위. 그리고 이들은 아직도 남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고향, 한쪽은 조국. 우리는 조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조선이라는 게 국적이 아니에요. 그냥 분류 기호예요. 조선족이 아니고 조선, 그냥 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아직도 자신의 국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포들은 통일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는 국적이 생깁니다. 그냥 우리는 조선 사람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분들은 분단을 더 많이 느끼지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처럼 반공으로 이런 게 아니라 분단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분단이 돼야만 통일이 돼야만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고 고향이든 조국이든 돌아갈 때 하나의 민족 속에서 자신들도 민족으로 인정받는 이분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의 산물로 살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보상하고 제대로 대우하고 해주지는 못할 망정 여전히 탄압을 하고 차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 일본에서도 양심적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조선 학교 아이들이 탄압받고 차별받는 걸 알면서 그 각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문부과학생 앞에 있은 거는 그 아이들이 조선학교에서 제외가 되니까 조선학교 무성화를 요구하는 연락회 도쿄, 연락회 오사카, 연락회 히로시마 이렇게 전 지역에 고교 무상화 문제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적용해야 된다라는 일본의 전국적인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조선학교 중에 재판소가 있는 곳에서는 아이들과 학교 그 어머니들이 재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하고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고 이거는 차별이다. 이렇게 하면서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아이치, 후쿠오카 이 5군데에서는 재판을 걸기 시작해가지고 2013년도에는 조선학교 재판의 해라고도 할 정도로 재판을 학교 그다음에 법인, 학교 법인, 학생, 졸업생 막 이렇게 하면서 재판들이 다 됐는데 재판이 무려 한 7, 8년 정도 쭉 그랬는데 결국은 싹 다 졌습니다. 그 재판정에서는 차별이 아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고교무상화 전국연락회 분들이 조선학교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이런 걸 또 만들어가지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는 우리 동포들이 일본 땅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일본에서도 많은 양심들이 살아있어서 동포들이 손을 잡고 아이들을 응원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가장 반가운 소식은 일본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조선 학교의 공적 조성을 요구하는 의원의 모임, 국회의원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25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4월 달에 가입을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이들이 처음 한 게 5월 달에 도쿄 조고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조선학교를 계속 방문해서 알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미나를 하고 입장을 계속 발표합니다. 고교 무상화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차별이다. 공적 조성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이 차별 없이 특히 아이들이 배우는 권리는 차별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은 앞에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을 아주 잘하는데 전국대회에 나갈 수 없는 것. 아주 똑똑하고 우수해도 검정고시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걸 봐야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학생들 버스 할인 다 되는데 조선학교만 안 되는 것. 이런 차별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어머니나 동포들이나 아이들이 함께 싸우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운동을 아주 잘하니까 아마 그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고시엔 그 대회에서 거기도 지금은 국제학교지만 처음 시작은 조선학교였어요. 지금은 일본 아이들이 많긴 한데 그래서 이 조선학교 아이들이 권투, 축구, 럭비, 야구 이런 데서 너무 뛰어나게 하니까 이게 스르륵 없어지면서 지금은 전국대회에 다 나가고 있어요. 또 많은 세월과 투쟁이 쌓였겠죠. 그리고 학생 할인하는 이런 것도 조금씩 생기고 있고 일본의 큰 대학들에서 조선학교 아이들을 검정고시 이런 거 없이 바로 뽑아버리는 사례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냥 이제 또 가게 되는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는 와중에 고교 무상화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일본이 다 무상화를 했습니다. 일본의 소비세를 올리면서 반발을 죽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또 조선학교 유치원만 다 빼놨어요. 80개의 외국인 학교까지 포함한 유치원인데 44개가 조선학교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유아 보육시설까지 제외를 시켜가 여기는 3살 아이들부터 다닌단 말이에요. 3살 아이부터 차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가지고 길거리 행진도 하고 이랬는데 여전히 이것 또한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싸우고 있는 거는 아직도 고교 무상화를 실현하라. 유보 무상화를 유치원 보육시설 유보 무상화를 실현하라. 이걸 가지고 모임할 때마다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 아이들도 금융행동 할 때 하고 있고 우리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런 걸 들고 계속 집회, 시위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 일본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면 이 선생님들 난리 납니다. 제발 한국에서 오신 분들 우리한테 고맙다 좀 하지 마라. 우리는 조선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또 가해를 했으면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고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역사 속에 일본의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자라겠냐. 자기들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일본의 미래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일을 하는 거니 제발 우리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인사는 하지 마라. 이렇게 그분들과 우리가 지금 11년째 만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중에 조선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서 엄마, 아버지랑 우리말을 하는 거 외에는 문방만 나오면 다 일본말이잖아요. 우리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 와야 겨우 우리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엄마, 아버지가 돈을 벌러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우리말을 하는데 잘 늘지가 않죠. 근데 글을 쓰게 해보니까 말은 또 되는데 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생각한 게 이른바 말하면 100일장 글짓기 대회를 전국적으로 한 거예요. 글짓기 대회를 해서 여기에서 상을 뽑아가지고 상을 뭐 세이코 시계를 주기도 하고, 특히 이제 조선학교 아이들은 한국은 못 와요. 한국은 오면 또 뭐 국적 문제부터 돌아갈 때 또 뭐 국적을 바꾸라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해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평양에 수학여행을 가요. 평양은 뭐 언제든지 들어와라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 평양 가는 티켓을 딴다든지 세이코 시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 백일장의 이름이 꽃송이에요. 꽃송이.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지금 꽃송, 이거는 한국에서 만든 책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그 꽃송이라는 백일장은 민족의 하원이 학교예요. 이 민족의 하원에서 곱게 피어나는 한 송이 한 송이의 꽃들. 그래서 꽃송이라고 해가지고 백일장을 지금 몇 년째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4.27 선언이 있었던 2017년, 그게 지나니까 뭔가 통일의 분위기가 물어있고 뭔가 조선학교 아이들 문제를 고향 땅에도 알리고 싶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2014년부터 방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17년도 18년도 방문했을 때, 그때는 시설들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전교조 선생님들도 같이 학교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을 하니까 거기 이제 그 몇 분들이 혹시 꽃송이라고 들어봤냐, 이 아이들의 정말 이쁜 글들이 있는데 이거를 고향 땅에 좀 알리고 싶다. 그래서 고향 땅에서 그 일본의 꽃송이 책은 정말 글씨 하나하나, 글 하나하나에 좀 이렇게 뭐 중심이 됐다라면, 이 꽃송이라는 한국에서 고향 땅에서 좀 예쁜 책으로 좀 만들어서 다시 우리에게 좀 보내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갔을 때 전교조 교사들이 갔기 때문에 그 교사들 안에서도 이런 책을 그럼 한국에 그 수업할 때 제일 동포들 아이들의 글도 소개하고, 어쩌면 이 제일 동포들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통일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좀 좋은 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쁜 책을 만들어 보자 하고 전교조 교사 한 10명 정도가 편집위원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한 1년 정도 작업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꽃송입니다. 노란색. 예, 이거는 제목은 우리는 조선학교 학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뭐 그 저기 사진도 넣고 그림도 넣고 이렇게 아이들 사진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조선미술대전이라 해서 아이들 그림 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대회가 있으면 요 그림에서 상을 받은 이런 것도 넣고, 그 다음에 각 단락을 둬가지고 여기에 전부 다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딱 찍으면 조선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유튜브로 연결돼가지고 바로 노래를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책이 한 권의 책인 것 같지만 여기에 조선학교에 대한 설명, 아이들 사진, 그림, 조선학교의 역사, 그리고 아이들 그 글 속에서 어떤 게 있는지를 쭉 하는. 그래서 이 책 하나를 하고 나니까 이게 처음에는 3,000권 정도를 찍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교보문고, 예스24 이런 데, 알라딘 이런 데 다 나갔습니다. 10,000권을 찍었어요. 그때 당시로는 베스트셀러로 갈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만들고 한 권이 잘 되고 나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이제 계속 만들었습니다. 총 4권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두 번째 책, 꽃송이 우리는 떳떳한 조선 사람입니다. 요 2편, 여기는 가장 먼저 옛날 사진인데 이
이거는 뭐냐면 이 민족 100일장을 했을 때 처음 작품을 낸 사람들, 그때의 작품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인터뷰가 있는데 그때 작품을 실은 사람들이 40년이 지난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찾아가 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여기에 QR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인터뷰 영상 한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 우리는 통일로 달려갑니다. 통일의 분위기가 있는, 그래서 통일 관련한, 분단을 극복한 통일 관련한 책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들 이런 그림들, 이런 걸 넣고, 이거는 코로나 시절에 이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으로는 마지막 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차별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동포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함께 싸우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사인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뺄 수가 없다. 이분이 하세가와 선생님인데, 이 일본에서 우리 동포들과 함께 하는 이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홋카이도,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치매가 걸리신 분들도 있고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사인데 이걸 역사에 좀 남기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인데 책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이 책 내고 내봤는데 뭐 그 뒤부터는 3,000부씩밖에 안 나가요. 잘 읽히지도 않고. 그래서 무조건 이건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영상을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늘색 심포니라고 북쪽으로 수학여행 간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찍은 그 제일동포 감독 박영희 감독이라고 있어요. 그 감독한테 다짜고짜 연락해가지고 우리 영화 만듭시다 어쩌고 저쩌고. 이 감독은 자다가 일어나고 무슨 소린가도 모르는데 하여튼 무조건 만드는 거 확인하고 만납시다 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더니 이 박영희 감독도 개인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본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었던 엄마랑 서로 이제 이혼하고 일본 사람인 아버지랑 다시 재혼을 했는데 이 일본인 아버지가 너는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학교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조선학교를 계속 고집해서 보내줬답니다. 그리고 이 조선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 열심히 싸워주고 그 고마운 아버지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헌정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는데 본인도 영상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상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생각해서 흔쾌히 동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 만나러 다닌 이분들을 다 다니면서 영상에 담고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가 소리여 모여랍니다. 이게 지금 일본 팜플렛인데 이렇게 이 소리여 모여라는 뭐냐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일본의 문부과학성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여 모여라 노래에 오너라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한 1년 3, 4개월 만에 영화를 만들었고 지금 작년 11월 달에 서울하고 부산에서는 특별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에 지금 영화가 한 100여 군데 정도 지금 상영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상영을 못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이런 영화를 만들었으면 이 문제를 국제 무대에서 한번 떠들어 가지고 오히려 국제 무대에서 이런 영화를 많이 봄으로써 일본 정부를 좀 압박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탄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모든 국제 영화제에 한번 다 내보자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EBS 국제영화제에 냈고 몬트리올 국제영화제에 냈습니다. 그리고 샌더스 영화제랑 베를린 영화제, 뉴욕 영화제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좀 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요즘 너무 치열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영화제 출품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걸로 우리가 출품했다. 이걸로 선전할 수 있는데
이 국제영화제들은 자기들한테 내기 전에 우리가 상영을 먼저 해버리면 자격 박탈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 발표가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 9월 28일까지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특별시사회란 이름 외에 상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손장훈 대표님이 이거 좀 꼭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히로시마 갔다 온 사람들이 이 뜨거운 마음이 깔아앉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기가 제가 동의가 됐고, 근데 그 상영회라는 이름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냥 특별시사회라는 이름으로 7월 4일 날그 뭐죠? 필름 포럼, 네, 여기서 지금 하게 됐는데 아마 그 자리에 그때 오시면, 예, 선생님 공유해주고 계신데 이 시사회 때 이 영화를 보면 제가 지금 좀 말 많게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영화 한 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아마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거기 참여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들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할 테니까 선생님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이 오늘 제 강의를 조금 듣고 또 더 필요한 부분은 강의록을 또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7월 4일 날 이 영화까지 보시고 나면 뭔가 조선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9월 말부터 있는 그 각종 영화 상영회 선생님들이 지역에서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저처럼 불편해서 시작했던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알려내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희망을 주고 이 아이들 웃는 얼굴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불편해 하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수미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립니다. 10여 년 동안 달려오시는 길이 참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올곧게 좀 달려오시면서 귀한 일들을 또 저에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질문을 받아서 그 대표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그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세요.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서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소- 손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질의 내용이 일본의 경우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되어 교육 현장에서 문부 과학성이 외국인 학생, 다문화 배경 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학습 지원 가이드라인 등이 제법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일 한국인의 경우 위 다문화 배경 학생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국가의 학생 지원이 배제된다면 평등권, 교육권 등의 문제로 최고재판소 우리나라의 헌재에 위헌 심판 등을 청구하는 움직임 등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을 네네.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 총 10년 동안 19번 공식 방문을 우리 학교 시민모임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면 꼭 기자회견을 하고 문부과학성 가서 직원들 면담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일본의 신문에 한 줄, 두 줄 정도가 납니다. 근데 이 두 줄을 보고 우리 동포 어머니들은 펑펑 웁니다. 자신들이 맨날 가서 얘기해도 신문 하나에 알려주지도 않는데 그나마 한국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왔다 이러면 사진이라도 나오고 한 줄 나오는 것을 대단히 감격스러워하는 그러면서 어떤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일본 땅에 살면서 차별이 당연한 건 줄 알았다.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까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다문화 사회죠. 근데 다문화 안에서도 유독 한 군데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선학교만, 조선민족만. 그거는 형식적으로는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식적으로는 북하고 관련이 있다. 뭐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하면 부끄러운 과거사의 문제죠. 근데 일본이 정말 부끄럽게 여긴다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고
배상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차별하고 있는. 그래서 이 너무 억울하니까 길거리에도 나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로 뭐 졸업생별로 뭐 재판을 다 걸었다 했잖아요. 이 재판들이 다 진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최고법원까지 다 올라가지고 심지어는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제사회에 어머니들이 치마저고리 떨쳐입고 나갔어요. 그래서 유엔 찾아갔고 아동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제네바로 뭐 뉴욕으로 저도 2019년도에 제네바로 이 어머니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가서 길게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 영상으로 만들어가 그 심사위원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들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 심사할 때 조선학교 차별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 말 한마디 나오기를 바라는 그걸 하기 위해서 15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어필해가지고 권고를 다 받았어요. 총 5번의 권고를 받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권고받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권고는 안 지켜요. 그러나 이 권고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국제 무대에 알리고 뭐 호소하고 이런 효과인 거지 이 권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 지키는 시민 모임을 포함해서 몽당연필, 봄, 지구촌 동포연대 여기가 이제 조선학교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서 지금 아동권을 지키라는 이 서명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 받아가지고 9월 말 10월 초에 유엔으로 가지고 가려고 해요. 이 안에서 안 되니까 국제무대에서 떠드는. 근데 이건 그 정도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계속. 곧 이어서 좀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그 지역마다 좀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2017년도에 오사카 재판에서 이겼어요. 유일하게 승소를 네. 했어요. 그러면 오사카 지역에 있는 그 우리 학교 조선학교에서는 무상화라든가 어떤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죠. 우리 처음으로 이긴 재판인데 일본 정부 쪽에서 다시 항소를 한 거예요. 항고를 한 거죠. 그래서 대법까지 가서 결국 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재판만 그런 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공적 지원금을 주잖아요. 학교에다가. 예를 들면 일본이 지진이 많으니까 학교를 지을 때 내진 공사를 한다든지 지진에 대비하는 어떤 거를 한다든지 학교에다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영수증에서 일종의 이런 걸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조선학교는 전부 제외시켰어요. 그리고 오히려 조선학교에 기부금을 좀 내면 세무조사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탄압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보조금도 전부 다 끊겼어요. 특히 오사카 같은 경우는 재판에 이기고도 결국은 마지막에 졌고 보조금 재판에서도 지고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 우리 동포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이쿠노 지역에. 그래서 큰데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학교들이 모아가지고 그냥 작은 학교에 모아서 같이 하는. 그래서 학교 개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유보 무상화는 훨씬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유치원을 조선학교로 가야 소학교로 가고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고 연결이 되는데 유치원부터 일본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연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상화에서 제외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가장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좀 가장 가슴 아팠던 이야기는 오사카 고등학교의 어떤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학교를 보내자고 하니 교원들 월급이 안 나와가지고 그 부부가 교원을 그만두고 노동하러 공장으로 어디로 가고 그 아이만은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보낸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모든 공적 지원금을 다 끊어놓으니까 학부모들의 학비에 의해서만 되는데 학비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또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는 일본의 모든 학교를 급식을 지금 하려고 하는 또 조선학교만 제외시킨 거예요. 뭐 말도 못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전 아이들한테 마스크 다 보내면서 조선학교만 마스크 다 뺀다라든지 그 살면서 차별은 그렇다고 세금이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금은 다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죠. 네, 또 춘천에서 고현아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 두 가지 질문이신데요. 첫 번째는 일본 동포 중에
조선 학교를 간 아이들도 있지만 일본 학교를 보내는 동포들도 있었나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시민 모임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손 네네. 대표님께서 계신 네. 목표가 네. 궁금하고 고교 무상제 등 정책적 해결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 목표 행동도 또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네. 예. 지금은 우리 동포들 중에서 일본 학교를 보내는 비율이 더 높아요.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저도 가서 좀, 저 재밌는 조직이다 이런데 유학동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유학을 한 학생들 동맹. 뭐인 것 같습니까? 유학동.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 유학동이라는 거는 초등, 중등, 고등은 조선학교를 나왔는데 일본 대학을 가는 조선 대학이 아닌 일본 대학을 간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유학동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조선학교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 조선 동포들이 일본 사람들과 결혼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조선학교는 완전 순수하게 조선적만 가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인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이 결혼한 그리고 최근에는 그 뉴커머라고 해서 이민 간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민 간 그 사람들이 일본 학교는 보내기 싫고 또 조선학교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조선학교는 을과 정신은 뭐 살아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소리의 모이라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가 학교가 주인공인 학교인데 거기는 다문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브라질 아이들이 와서 어떻게 하고 어디가 어떻게 하고 학교 축제를 하면 그 다문화가 다 와가지고 그래서 일본 사회는 어쩌면 조선학교가 우리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회에 있는 다문화를 어쨌든 좀 자연스럽게 함께 살자라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선학교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시민 모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만들 때 저는 이렇게 오래 갈 거다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만들자, 알리자, 가보자였어요. 그리고 이게 암만 길어봤자 2, 3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너무 상식적인 거니까. 근데 저도 이 일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이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일을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한 번 안 이상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발을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영위원들 한 번씩 모이면 얘기합니다. 빨리 고교 무상화가 되고 모든 게 차별들이 없어지고 그러려면 그 북이랑 관련이 있다 이래서 저렇게 적대시하니까 요즘 뭐 그 총리가 북이랑 대화 못해서 난리를 지겠는데 어쨌든 북과 일본이 북일 수교 이것만 좀 되면 저렇게 탄압 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교 시민 모임, 우리 아이들 지키는 시민 모임, 몽당협 이런 거는 실제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조직입니다. 빨리 없어지면 좋은 조직이죠. 근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고민을 할 때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직도 있을까? 그게 우리가 운영에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우리 학교 시민 모임은 없어지면 좋지만 남아있는 역사 정의 문제, 우리가 알아서 불편한 문제 이런 거는 여전히 과제로 남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네, 또 구리에서 이제 황필 교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에서 무상 교육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두 번째 질문은 무상 교육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은 북측의 핵실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요? 네, 세 번째 질문은 조선학교 이슈는 그동안 조청년과 관련되어 있어서 한국 정부도 입장이 모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정부 재외동포 재단이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이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학교 네트워크에서 너무 차별이 심하니까 이거 한국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한국의 그 국회의원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나마도 가장 진보적이기도 하고 이 일본 문제에 관심이 많은 모 의원의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해서 한 3번, 4번 정도 같이 토론도 하고, 그리고 몽당연필의 김명준 감독, 우리 학교라는 영화를 지금 김명준 감독이 국감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국회의원들도 발을 떼요. 그거는 일본의 청년, 조청년과 관련이 있어서 자기들하고 이 문제 푸는 게 상당히 어렵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 인식이, 결론은 이야기를 실컷 하다 보니까 조청년이 손을 떼면 한국의 재해동포 재단에 있는 돈을 주게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북에서 교육 원조비나 장학금을 지원한 그 뜻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할 때 제일 동포들을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하는 게, 북한의 학교다. 청년은 북한의 조직이다. 학교는 청년이 만든 거다. 이렇게 우리의 교육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해방되고 제일 먼저 조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 조련이 조선학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조련이 지금의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북하고 관련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서는 내칠 때 한쪽에서는 손을 잡은 그들하고 만나고 있잖아요. 그들을 조국이라고 부르는. 근데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청년하고 손을 떼면 한국 정부가 돈을 주겠다. 그건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구조인,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지점 때문에 한국 정부에 말하는 거는, 조선학교 네트워크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시민사회단체가 열심히 하고 이게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게 제일 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의 그 일본인 납치 문제는 납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납치 문제란다. 그 핵 문제가 아니고 납치 문제예요. 한때는 북하고 일본이 뭐 수교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배도 떠났잖아요. 북으로 일본에 항해서 떠나가지고 그 제일동포들 고향도 많이 돌아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만경봉호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본 납치 문제, 이게 문제가 돼서 북한에서 납치 문제를 사과하지 않는 이상 뭐 할 수 없다, 이러고 혼자 국교를 끊어버린 거고, 지금 남아있는 동포들, 이런 사람들도 북으로 가는 문제를 상당히 제한을 하죠. 근데 실제 조선학교 아이들이 뭐 수학여행을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약간 제재가 좀 따라요. 공항에서 심하게 아이들 짐을 다 뒤져가지고 아이들이 기념품 사온, 심지어 필통, 자수공예 이런 것도 싹 다 뺏어가지고, 이전에 그 문제 때문에 조선학교 네트워크에서 우리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데모하고 난리 났었어요. 우리가 하도 시끄럽게 하고 언론에 떠들고 SNS에 날리고 이러니까 다음날 다 돌려줬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학교는 그렇게 잡지 않은. 그래서 이 문제는 일본에서 우리 동포들만 떠들어가 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서 여론을 만드는 것을 일본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떠들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마스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타마 학교에서 마스크를 조선학교 아이들만 주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너가 안 주면 우리가 준다 이래가 뭐 모아서 보내기 운동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학교 시민 모임 같은 경우는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는 문제 아니냐.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계속 싸우고 SNS 날리고, 이게 신문을 타고 가니까 사이타마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문 기사 난 걸 보면서 여기에 자기들 말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여론을 되게 신경 쓰고 어, 거의 한 보름 지나서 지급을 했어요. 행정적 실수였다, 이런 말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응원하고 함께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는 일본 정부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목소리를 내고 떠들어주는 거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거고 우리 동포들에게 힘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 그 RJ 연구소 이용훈 소장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작년 10월에 이시바 총리가 새로 선출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번에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일본 갔을 때 이 조선학교 지원하는 일본 분들하고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나 같은 의견은 북이랑 국교 뭐 내지는 정상회담 이런 거에 대해서 욕심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한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동포들은 하는 짓이 너무 한심해서 북이 좀 더 버팅기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일본에서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저희 나라에서 지금 금요일마다 매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어가지고, 와, 이렇게 너무 무지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었는데요. 민간 단체라든가 아니면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이라 지원이라든가 뭔가 마음이라도 좀 보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우리 학교 시민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단체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어, 어쨌든 이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7월 4일 날 영화 보러 갈 때도 들고 가고 이거 끝나고 나면 사이트에도 우리 학교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우리 학교 시민 모임에서 후원 회원을 모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명 정도 후원 회원이 전국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뭐 사업도 벌여내고 뭐 같이 하니까 여기에 함께 해주시는 거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 손정훈 대표님 한번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7월 4일 날 제가 좀 넉넉하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러 오신 분들한테 한 분이 하나씩 다 가질 수 있게끔 해서 금요일 날 생각나시면 그냥 인증샷을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인증샷을 찍어서 어느 뭐 저하고 할 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하면 제 거를 받아서 일본의 사노 미치오라 교수님이 일본에 전역에 하고 거기서 또 뿌리고 이래서 어떨 때는 이게 11년째 하고 있지만 제가 막 바빠가지고 저녁 시간에 이걸 못 올리고 있으면 일본에서 연락이 와요. 오늘 금요행동 안 했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내에서 이게 확산되는 속도가 엄청나요. 그러면 그게 막 고향 땅에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막 좋아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 아이들이 우리로 인해서 힘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손장원 선생님이 야 몰랐던 우리가 오는 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아는 사람 백날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사람들 자꾸 만들어내고 모르는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이런 거 들고 아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는 이렇게 좀 확산되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말 10월 초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영화 상영 공동체 상영하니까 뭐 3명이 모여도 좋고 5명이 모여도 좋고 극장을 빌려서 하면 더욱더 좋고 여기 선생님들 전국에 계시니까 9월 말 10월 초부터는 전국적으로 영화 상영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위에게 이런 내용도 좀 알려주시고 지금 이제 제가 서명 아동기본법 유엔에 갖고 가는 그 서명도 올릴 테니까 거기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냥 궁금한 거 물어주시고 저희들이 그러면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학교 카드 뉴스를 만들거든요. 일본에 있는 학교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최근에 소식을 받아서 하니까 그 카드 뉴스도 보내드리고 정보를 많이 알고 함께하고 이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재용 원장님이 주신 질문인데, 지난번 한국민족학교인 교토국제학교가 야구대회 우승하면서 한국에 큰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일본에 우리 학교는 많지만 한국 학교, 민단에서 운영하는 그 4곳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 학교는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이 두 학교 측이 협력이나 교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한국 학교가 뭐 오사카의 건국학교 뭐 이런 데가 있고 고시엔 대학 거기 간 국제학교도 명확하게 한국 학교는 아닙니다. 처음에 조선학교이다가 나중에 한국 학교 됐다가 다시 국제스쿨로 인터내셔널 스쿨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은 없습니다. 외국인 학교가 받는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사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통일마당이라는 행사를 할 때 민단계 학교도 조선학교도
뭐 다 와가지고 같이 통일 노래도 부르고 이 지역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오사카 외에는 그렇게 뭐 교류하거나 뭐 이런 것 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조선 학교가 일본 학교하고 같이 교류를 많이 한답니다. 이제 조선 학교들이 다 작기 때문에 수영장이 없는데 아이들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영을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일본 학교에 가서 그 수영을 배우는 이런 걸 하면 그 아이들은 와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축구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일본 내에 그리고 조금씩 이제 정부는 탄압을 하지만 다문화가 공생하는 이런 문화들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진주에 계신 정순자 선생님께서 올리신 질문인데요. 지역에서 상영 기획을 하려면 어디와 상의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요? 아마 소리 위어 높여라라는 영화 네. 같은데요. 네. 예, 소리여 모여라는 어쨌든 9월 네. 말 10월 초부터는 우리가 이제 수많은 제작위원, 추진위원, 제작이사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미리 공동체 상영을 하겠다고 30만 원 이상 낸 단위들은 그냥 합니다. 근데 영화 상영을 하려면 일단 장소를 빌리셔야 되고요. 어, 추천은 무조건 영화관이 사실 좋습니다. 좀 근데 돈이 비싸서 그렇지. 근데 큰 화면으로 한번 보는 거와 공동체에서 조그마한 화면 보는 게 제가 지금 한 15번 정도 봤는데 이게 저조차도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영화관을 빌리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30만 원 필름 값을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일본에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9말 10초에 한 10일 정도를 엮어가지고 전국 순회를 하려고 합니다. 감독을 따로 부르려면 감독 한 번 오는데 30만 원에 그 다음에 그 차비나 이런 게 또 별도 오기 때문에 좀 부담이 돼서 한번 나중에 순회할 때 그 지역별로 어디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감독과의 대화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우리 공동체는 10명이다. 10명이 좀 소박하게 와서 보고 싶다. 그래도 공동체는 사실은 한 명이 보나 100명이 보나 그냥 30만 원 필링 값입니다. 원래 다큐 쪽에서는 20명부터 잘라가지고 20명 단위로 돈이 올라가야 된다 이러는데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형편들이 넉넉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봐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고마워서 그냥 한 명이나 100명이나 그냥 필링 값은 전부 30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영화를만 보시는 거야? 누가 와서 대표님이나 누가 오셔서 좀 예, 설명을 하고 필요하면 부르면 저는 한국에 있으니까 갈 수 있고요. 근데 감독을 부르면 날짜를 잘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계속 좀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금요 집회가 매주 있는 거죠? 네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일본 대사관이다 보니까 집회를 못해요. 대사관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뭘 목소리를 내고 싶다 이러면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을 빌어서 집회를 해요. 그래서 뭐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기자회견 방식인데 금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연홍이나 이런 데들은 논두렁, 밭두렁 생활 현장에서 찍은 거를 해주면 뭐 600-1, 600-2, 600-3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계속 이제 페이스북에 공유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도쿄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일본 전역에 돌립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이번에는 새로운 분들이 하셨네요. 이런 반응도 있고 아마 이후에도 피스 빌딩이 뭐 하는데요? 아니면 뭐 저 회복적 정의 여기가 뭐 하는데요? 이렇게 물음도 올 것 같습니다. 음, 일본 정부 뭐 총리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뭐 기대하는 말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 정부도 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좀 네. 정책이라든가 뭐 지원이라든가 정부에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좀 무엇이 있으실까요? 기대는 하는데 우리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에 어쨌든 뭐 요구는 해야죠. 요구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모일 때마다 우선 아동기본법 이걸로 국제무대에 먼저 알리면서 이게 정부가 바로 설명을 해가지고 여태까지도 괜찮은 의원들하고 만났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걸 뭐 정부가 바뀌어서 어떨까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시도는 해야죠. 근데 이제 국제무대에 알리면서 이걸 역으로 한국 정부이든 일본 정부이든
이걸 좀 신경을 쓰게 만드는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지금 모인 단체들이 뭐 서너 개 모여가지고 자기 해왔던 경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말씀을 좀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지부장님이신 진민경 지부장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아까 정의기억연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우리 진민경 지부장님도 수요 집회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수요 네. 집회에서 상황 남동 계획된 것이 있으실까요? 뭐 연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응? 다시. 수요 집회와 예, 예. 수요 집회에서 상황 나눔, 지금 금요 집회 그 아, 1인 시위 하는 금요일. 것처럼 예, 수요 예. 집회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 우리 학교에 대해서 소개라든가 상황을 나누는 네. 거라든가 아니면 연대와 비슷한 이런 것들을 뭐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은 그 조선학교 네트워크 단위가 수요 집회를 한 번씩 다 주최를 하거든요. 주관하는 단위가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안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조선학교가 재판을 앞두고 있다든지 이러면 발언자 중에 한 명이 올라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고 지난 수요 집회에는 아동기본법 그 서명 용지를 가지고 가서 돌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주로 이제 수요 집회도 뭐 역사 정의 관련한 여러 사안들이 있으니까 매번 하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주관할 때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발언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그 수요 집회와 연관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네, 예, 필요한 시기에. 음,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채팅창에는 안 올리셨는데,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5초 정도 기다리시고, 없으시면, 예,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이용우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마 오늘 이 LJ 아카데미 참여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어, 그런데 아까도 그 어느 선생님이시죠? 일본 선생님이셨던 하세가와 선생님? 네. 이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지만 역시 그냥 잊어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떠한 형태로든 뭔가 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예, 거기에 좀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좀 갖게 됩니다. 네, 오늘 귀한 나눔 주신 우리 손미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손 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 아마도 그 선생님들 중에 우리 그 손장훈 대표님이 히로시마에 가지 않았으면 이런 모임도 안 만들어졌을 거고 또 따로 만나지 않았으면 안 만들어졌을 거고 선생님들도 조선학교가 뭔지 알지 못했고 저 또한 회복적 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더 많은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가는 이 과정이 새로운 운동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저도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대표님. 네, 그 우리 이재용 원장님 그 앞전에 인사 못 나누셨는데요. 네, 이재용 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손 대표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희도 이제 부채의식 같은 거를 본의 아니게 또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회복적 정의 운동이 이제 초창기에 여성단체들과 함께 많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래서 평화를 만든 여성의 갈등 해결 센터 생길 때부터 저도 같이 했었고,
그 당시에는 그나마 회복적 장애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여서 여연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해왔던 생각들도 좀 납니다. 저희가 다른 거보다 그 일본하고 저희가 매년 경연으로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을 2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한 두세 번 조선학교를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손장훈 피스빌딩 사람들 또 피스빌딩 투어 맡고 있는데 이 손장훈 대표님은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감동을 받거나 생각이 좀 들면 절대 다른 생각 안 하고 바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같은 손씨라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무대뽀로 이걸 진행을 시키겠다 그래서, 저희도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없는 거였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이 민족 분단의 아픔이 여기까지 가고, 아직까지 가고 있다라는 건 사실 저희가 반드시 기억하고, 고민하고 다음 세대에 또 같이 고민을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 특별 시사회를 이제 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개인들이 그 비용을 조금씩 내가지고 이 저희가 대여한 공간, 그 필름 포럼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신촌에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그 저희가 한 뭐 15,000원인가 이렇게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손장훈 대표께서 이 돈은 본인이 내겠다. 네. 다만 부인한테만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으로 어 뭐라 그러죠? 네. 큰 용돈을 푸셨습니다. 아무튼 몇 달 고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 협회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시간을 내주시는 겁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내 보니까요, 뭐 서울 경기에서도 오셨지만 울산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늘 되게 좀 특이하게. 그래서 울산에 우리 회원들 버스 대절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신촌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같이 꼭 이야기하셔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리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90석 정도 되는데 지금 한 반 정도 아마 찼다고 처음에 오늘 이거 들어오기 전에 들었는데 오늘 이후로는 거의 차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 진민경 서울 지부장님하고 이인호 경기 북부 지부장님 특히 경기 지부장님들하고 좀 연락하셔가지고 어, 바로 연결되게 해주시고, 제가 아까 봤는데 인천 지부장님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 지부장님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우리 협회에서 어떤 걸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본 게 있는데, 저희가 아까 우리 슬로건 같이 들고 사진 찍거나 이런 인증하는 거, 그걸 저희가 한 20여 개 지부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부장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지부별로 좀 릴레이식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 저희도 뭐 강제하진 못하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보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화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 상영이 가능해지면 저희도 저희 네트워크 안에서 또 지역에서 상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저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손장훈 대표님도 사제를 털어가면서 예, 해주신 거 저는 비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7월 4일 시사회 때 오시면 아마 손민희 대표님도 직접 뵙고 저희가 인사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그 경남 창원에서 회원 만남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 경남 지부가 호스팅을 해주셨고요. 또 여기 오늘 참여해주신 하경남 경남 지부장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셨고, 지부의 회원분들이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첫 번째 우리가 회원 만남의 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회원 만남의 날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전남 광주 지부에서 호스팅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좀 거리가 있지만 함께 얼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선생님들 내년 또 만남의 날 때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내용들이 또 우리가 알게 됐던 새로운 사실들이 그냥 기억으로만 남지 않도록 저희가 무엇인가를 또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네, 우리 7월 4일 날 꼭 필름 포럼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신 이은호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네, 선생님들 편한 밤 되십시오. 다음 RJ 아카데미 또 뵙겠습니다. 소미인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